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 관련 주요 업데이트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올해 연말이나 오픈 메인넷 전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파이페스트 2.0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캔디님과 어제 여러 대화를 나누어 보았고 여기서 또 몇 가지 정보를 받고 저도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개발자는 코어팀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코어팀은 언제 파이페스트 2.0과 파이커머스 앱을 출시할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코어팀의 답변을 살펴보면요. 1, 2주 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제품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어팀이 얘기하는 제품이라는 것은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파이커머스 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화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라는 것은 코어팀이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던 이벤트였고요. 무려 155개 국가에서 참여를 해왔을 만큼 대형 규모의 행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파이페스트 같은 경우는 Pay with Pi라는 편말을 상점에 부착을 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이 파이스토어를 방문을 해서 파이코인을 이용을 해서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번 파이페스트 또는 파이페스트 2.0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상점들이 파이커머스 앱에 본인 상점의 위치와 상품을 등록을 하고요. 파이오니어들이 해당 앱을 통해서 상점을 방문해서 파이코인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이페스트 2.0 이벤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파이오니어들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온 이 실물 거래 생태계를 쇼케이스 형식으로 우리 파이오니어들 뿐만이 아니라 외부 기업이나 일반 대중에게도 손쉽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코인이 실생활에서 유용한 거래 매개체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이커머스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커머스 앱의 완성도가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이코어 팀은 소규모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 관련 제품을 모두 직접 개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어팀은 생태계 앱 개발에 있어서는 파이오니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커뮤니티 기반 앱의 성장을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을 해왔습니다. 이 방향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내재 가치를 강하게 만들고 꾸준한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중앙화된 코어팀에게만 의존을 할 수 없고요. 누구나 이 파이 블록체인 위에서 앱을 개발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파이코인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코어팀의 전략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페스트 이벤트에서 사용될 이 파이커머스 앱의 완성도가 커뮤니티 기반 앱이라면 어느 정도일지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1분기에 진행된 파이커머스 해커톤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참여 앱들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이 파이스토어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400개 이상의 매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페이지만 보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업주분들과 소비자 모두 사용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점 대표님들이 파이페스트가 열리고 기꺼이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면 이 파이커머스 앱 또한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 지속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파이스토어나 오프라인 실거래를 보시면요. 파이스토어에서는 파이코인과 현금의 결제 비율을 적절하게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폐쇄형 기간에는 파이코인으로만 100% 결제를 받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이커머스 앱에서는 파이 결제 외에 현금 결제를 입력하지 못하거나 그런 정보 입력이 상당히 불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번 파이페스트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벤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아쉽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 토픽은 파트너십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파이 코어 팀이 공지한 부분이죠. 파이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여러 기업들의 파트너십 신청을 받겠다라고 한 내용에서 잠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도 캔디님이 공유해주신 이 개발자와 코어 팀 간의 대화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질문을 하기를 파이 네트워크와 공식 파트너 목록이 파이오니어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의 쉐리 오렌지는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어팀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요청이 너무 많아서 모든 요청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일부
답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는데요. 즉 파트너십 목록을 파이오니어들에게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예상대로 정말 많은 기업들, 업체들이 파이에게 파트너십 신청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파이 측에서는 관심 있는 기업에 한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현재 이 정도가 우리가 코어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영상에서도 짧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일 먼저 여러 중앙화 거래소에서 파이 측에 상장 문의를 해왔다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화이트빗이라든지 코인스빗 등의 거래소가 파이 상장에 관심을 두고 접촉을 해왔으며 또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어팀이 파트너십 신청을 오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화된 거래소들이 대거 파트너십을 신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인 HTX 거래소 같은 경우 구 후오비 거래소였죠. 이미 파이코인의 IOU 토큰을 상장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오픈메인넷 이후로 정식 현물 상장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파트너십이 절실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의 첫 번째 목표는 많은 거래를 통해서 수수료를 벌고요. 또 많은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STX 거래소나 다른 타 거래소가 그래왔듯이 파이를 상장하려는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파트너십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는 건 아닐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래소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폴리곤 프로젝트가 그랬듯이 파이의 탈중앙 KYC 시스템의 매력을 느끼고 접근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카본 브라우저 프로젝트처럼 스타트업 규모의 프로젝트들 역시 파이의 대규모 커뮤니티 유입이 필요해서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어팀의 이런 대화나 짧은 글들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파이 코어팀은 파트너십을 수용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모든 기업의 파트너십, 다다익선 형태로 요청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파이 브라우저 생태계나 웹 3.0 생태계에 단기적으로 위협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한해서 꼼꼼히 분석을 한 후 파트너십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2024년 말에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저도 한번 지켜보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요, 테스트넷2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올해 말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파이 노드들이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전에 시뮬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테스트넷2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 테스트넷2에는 병합된 계정으로 거래를 테스트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거래소나 기업이 여러 고객을 상대로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능 중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해보고 있고 또한 일부 사용자들은 이 테스트넷2를 통해서 수수료 절감에 대해서 기대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0.0000999 파이처럼 낮아진 것에 주목을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파이테스트넷2 이 초반 블록에서 파이테스트 코인을 생성할 때 작업 수수료가 0.0000999 정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모든 다른 거래는 테스트넷2에서도 여전히 0.01 파이 수수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테스트넷2에서 수수료가 낮아졌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테스트넷2의 일반 트랜잭션 수수료는 여전히 0.01 파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니콜라스는 한 달 전 비공식 AMA에서 파이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파이 수수료는 오픈 메인넷 이후에 좀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테스팅 중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병목 현상이 생길 경우에는 더 높은 수수료를 제한하는 거래부터 노드가 선처리할 것이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의해서 변경될 것이며 즉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노드의 참여 투표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 정책을 포함해서 이번 파이테스트넷2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더 확인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 역시나 마이그레이션 소식을 뺄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오픈메인넷 전환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통과자 수가 1000만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치적인 요소일 뿐 1000만 개의 지갑이 반드시 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오픈메인넷 전환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수는 파이 생태계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수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오픈 메인넷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부터라도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630만 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이며 현재 영상 제작 시점에서도 마이그레이션은 다행히 지금 재개가 된 상태인데요. 지난 9월에는 단 하루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서 최악의 마이그레이션 기록을 남겼지만 다행히 이번 10월 들어서는 거의 10만 개의 마이그레이션 지갑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원래 속도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KYC 통과자는 거의 1,500만에 도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말에는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KYC 수치를 좀 더 따라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파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P2P 거래 시세 또는 P2P 거래 바닥 가격의 빠른 상승에 관해서도 잠시 요약을 해보자면요. 파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시세나 어떤 바닥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매우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과 10월에는 파이 코인의 이 P2P 거래소 바닥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소수 거래자들의 장난으로 보기에는 각국에서 운영되는 이 P2P 거래소에서 운영되던 최저 가격 라인도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매수세가 더욱 강력해졌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픈 매닛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대 심리와 최근 온체인 락업을 시도하는 유저들이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수백에서 수천 파이 이상을 추가 락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P2P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겹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상승 신호는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몇 달 주기로 더 관찰을 해야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2P 거래 최저 가격이 어제 1,000원이었고 오늘 1,500원이었다라고 해서 내일 바로 2,000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떨어질 때도 있고 좀 더 지루한 횡보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은 파이 생태계가 오픈 매닛에 가까워지면서 어느 정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크게 바뀌는 현상은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런 커뮤니티가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큰 포모를 겪거나 또 단시간에 큰 기대만 걸게 되면요. 오히려 심리적으로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태계가 이렇게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여러 소규모 비즈니스가 파이와 통합되려는 움직임이 점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느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더 큰 만족감을 느껴야 할 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는 파이 오픈 매닛이 다가오면서 미디어의 비판적 기사가 증가할 것이고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의 오픈 매닛이 다가오면서 파이와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여러 미디어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쉬운 거는 현재까지 파이 프로젝트를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찰력 있게 다루는 미디어는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사를 읽어보면요. 파이를 무조건 이렇게 추앙하거나 파이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비판의 목소리만 내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의 미디어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를 살펴보면요. 파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2-3년 전에 썼던 기사를 재탕하는 형태로 파이 관련 비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파이의 오픈 매닛이 다가오거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미디어들이 파이 프로젝트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이가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붐을 일으킬 정도로 성장을 한다면 그때는 미디어에서 단순 비판을 하려는 시도가 아니고요. 파이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파이 프로젝트는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코인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실물 거래에 자꾸 이용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금융권뿐만이 아니고요. 암호화폐 관련 인사들도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파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미디어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계속 이런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점차 익숙해져야 되며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2024년 연말, 내년 초에는 아마도 이러한 기사들을 더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최근에 있었던 중요 업데이트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